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맨체스터 더비의 승자는 놀랍게도 시티가 아닌 맨유였습니다. 심지어 2대0으로 마무리된 것이 시티 입장에선 다행일 정도로 경기력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현지에서는 마이클 캐릭 감독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기도 해요. 그는 임시감독 부임 후 첫 경기임에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캐릭 감독은 골키퍼의 라멘스, 왼쪽부터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해리 맥과이어, 디오고 달롯으로 포백 라인을 구성했고 3선엔 마이누와 카세미루, 2선엔 도르구,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마드를 배치했으며 최전방 공격수로는 은베모가 출전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포백 기반의 전술이었으며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온 아마드와 은베모는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 맨더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를 보는 시각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캐릭볼 이번 맨더비 양팀의 통계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예상대로 점유율은 시티가 6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XG값 2.27대 0.45, 슈팅 개수 11대 7, 그중 유효 슈팅은 7대 1로 세부적인 스탯을 보면 맨유가 시티를 압도한 경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맨유는 기본적으로 4-4-2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시티가 라인을 올리면 도르구와 아마드를 내려 6백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형성했죠. 거기에 부패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는 6-3-1 형태를 만든 거예요. 이는 시티의 양쪽 윙어인 세메뉴와 도쿠를 경계하고 측면은 물론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도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조치였죠. 거기에 압박을 가하는 선수와 공간을 지키는 선수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클 캐릭 감독의 전술 키워드가 공간 지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 지역에서는 반드시 새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볼을 빠르게 소유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폼이 좋은 도쿠를 막아야 하는 오른쪽 지역에서는 아마드는 물론 카세미루까지 합류해 달로와 함께 삼각형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수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시 부패까지 수비에 가담하며 안정감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공격 상황에서도 공간 지배라는 키워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맨유 공격의 핵심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활용입니다. 맨유는 최전방의 은베모까지 내려 미드서드에서의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공을 뺏으면 브루노에게 연결, 부페가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연결하며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특히 측면 공격 시 양풀백의 전진은 물론 은베모가 좌우로 가담해 3명의 선수를 배치해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워크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고 그렇게 생긴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 맨유의 경기력은 마치 퍼거슨 감독 시절을 연상케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수 전환 속도만큼은 전성기에 가까웠죠. 퍼기 영감님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보는 듯해요. 마이클 캐릭 감독은 지난 수요일이 되어서야 맨유 선수단의 훈련을 지휘했다고 해요. 경기까지는 불과 5일도 안 남은 상태였기에 세부적인 조직력을 다듬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포메이션과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팀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아모림이 맨유가 아닌 그냥 빅클럽 깜냥이 안 되는 감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맨더비는 마이클 캐릭 감독이 얼마나 유망한 감독인지를 알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고작 한 경기를 치른 것 뿐이지만요. 같은 팀 맞아?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놀라웠던 가장 큰 이유는 맨유 선수들의 경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진짜 표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 또한 마이클 캐릭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아모림 감독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맨유 선수들은 이번 경기가 마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인 것 마냥 뛰었어요. 노장인 카세미르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물론 리산마의 몸을 던지는 수비는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경기 막판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맨유 선수들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클롭 감독 시절 리버풀의 특공대를 연상케 하는 공격수들의 빠른 전진은 물론 그 뒤를 어떻게든 받쳐주려는 풀백 및 미드필더들의 지원도 돋보였고요. 수비 붕괴
이제 맨시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맨시티는 경기 내내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상치 못한 맨유의 압박 강도와 OT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베실바와 로드리를 활용해 경기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선수의 컨디션은 좋아 보이지 않았죠. 특히 로드리 쪽에서는 결정적인 실수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번 경기 로드리는 주변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대 장점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경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비에 있었습니다. 지난 첼시전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을 잃어버린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된 거예요. 사실 맥스 알레인의 경기력 저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선수니까요. 특히 더비 매치와 같은 큰 경기에서는 긴장이 많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아케였어요. 아케는 이번 경기 상대 선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공한 태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경기력이 더욱더 처참한 이유는 포지셔닝에 있다고 봐요. 뭔가 좀 계속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할까요? 경기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맨더비는 맨시티가 왜 마크 게이 영입을 서둘렀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티의 수비진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맨시티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맨유의 양 풀백인 디오구 달로와 루쿠쇼는 경기 초반부터 카드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경기에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었다고 봐요. 도쿠와 세메뇨의 1대1 돌파가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맨시티는 이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MOM 맨유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그럼에도 몇몇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카세미르는 베테랑다운 노련함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81분을 소화했던 그는 태클 성공 5회, 가로채기 2회는 물론 공격 지역에서의 터치 48회에 유슈팅 1회까지 공수 전반에 걸쳐 좋은 활약을 펼쳤죠. 카세미르 같은 노장의 활약은 어린 선수들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막판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었으니까요. 리산마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선수입니다. 그는 걷어내기 8회, 헤더 클리어 3회, 리커버리 2회를 기록하며 맨유 수비진에 안정감을 가져왔죠. 특히 폴란드와의 경합에서도 수차례 승리하며 수비는 체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고요. 도르구도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상과 공중을 포함해 무려 10번의 경합 상황에서 승리를 따내며 맨유가 효과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 선으로 출전한 그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총 89분을 소화한 부페는 기회 창출 6회 중 1개를 어시스트로 연결했고 경합 성공 5회, 태클 성공 4회, 리커버리 8회 등 공격은 물론 수비 가담까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니 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공식 MOM도 부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맨더비가 올 시즌 들어 가장 충격적인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아마 맨유 팬분들은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겠죠? 과연 마이클 캐릭 감독은 맨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인 아스날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